저 사람한테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때리거나 해를 가하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뒤에서 하는 일은 별로 안 좋아하죠. 무속인들한테 가서 제일 많이 부탁하는 게 언제쯤 제가 잘 될까요?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안 되게 해주세요. 굉장히 우리랑 다른 거죠. 이지메가 그 집단의 개인에 대한 분노 표출이거든요. 본질이. 우리는 다 지키고 사는 이 집단 내의 규칙 같은 거를 안 지키고 산다. 넌 왜 그러냐. 이게 이지메의 이유가 돼요. 안녕하십니까. 멸종위기 1급 토종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일본어를 좀 잘했으면 좀 더 많은 사례를 가져올 수 있었을 텐데 일본어 전공은 아니어서 일단 일본어에는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는 수동태가 있습니다. 수동형. 그래서 한국어 표현 같으면 내가 뭐뭐 할게, 내가 뭐뭐 했어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일본 사람들은 뭔가 누가 시켜서 뭔가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약간 책임 전가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다른 그 사람들 사회에서 오는 이런 손가락질 또는 비난 이게 우리 생각보다 훨씬 심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내 책임을 다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뭔가 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느낌으로 이런 표현을 발달시킨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적반하장. 네, 그랬는데 아니면 이제 주변 탓을 하는 거죠. 아, 상황이 이래가지고 그러는데 난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좀 자기 변명 쪽으로 좀 가죠. 그렇죠. 욕이 일종의 그 자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뭐 감정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내 느낌 표현은 그 문화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한국 문화는 그런 자기의 그 날것의 감정을 많이 표현하는 쪽이고 일본은 상당히 제한하는 쪽입니다. 보통 심리학에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보통 자기 감정을 많이 표현을 하고 동양 사람들은 표현을 안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우리가 동양 사람이니까 되게 표현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동양 내에서도 뭐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표현을 되게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거의 없죠. 바카야로가 이 말 맞자의 사슴 녹자입니다. 말 사슴. 별로 타격이 없죠. 욕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그 정도가 욕이고 또는 이제 칙쇼 하는 축생, 짐승이라는 뜻이고 또는 뭐 아호 해봤자 뭐 바보, 쿠서 크라에 뭐 이제 똥 먹어라 이 정도. 죽어 뭐 이 정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일본이 우리보다 여름이 길고 습합니다. 짜증이 보통 많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욕하고 하면은 짜증이 걷잡을 수 없게 돼서 사회 갈등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욕을 좀 덜하는 문화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역사적으로 일본이 굉장히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또 일본의 지배층인 이제 사무라이들은 칼을 차고 다니고 평민들을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욕 잘못하면 바로 죽을 수가 있으니까 욕을 안 했던 것도 있겠죠. 문화적 규범, 사회적 규범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규범이겠습니다만은 메이와쿠,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을 최대한 안 한다든지 와 사상이라고 화목할 화자 쓰는 와 사상이라고 공동체 안의 조화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욕하고 자기 기분을 함부로 드러내는 게 조화를 깨는 일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이제 욕을 발달을 안 시킨 거죠. 한국은 겉에서 보면 되게 시끄럽죠. 지금도 한창 사회가 시끄럽습니다만은 다 자기가 자기 할 말 내고 또 조금만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뭐 시위를 한다든지 민원을 넣는다든지 그 과정에서 이제 욕이 나오고 자기 감정이라든가 원하는 바 요구사항을 표출을 하는 쪽의 문화이기 때문에 갈등 수준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실제로 갈등이 높을 수도 있고요. 갈등이 높다고 보이죠. 충분히. 뭐랄까요? 초중학교 정도의 도덕관념으로는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뭐 욕하지 마세요. 라는 정도의 도덕관념으로는 되게 비도덕적인 사람들이죠. 막 쌍욕하고 서로 좀 약간 저급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이제 겉으로는 사회가 되게 안정돼 보이고 조용해 보이고 갈등이 없어 보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조용하다고 해서 일본이 사회적인 문제나 갈등이 없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조용해 보이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 일본 문화를 전체주의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멸사봉공이라는 가치관도 그렇고 전체를 위해서 개인들이 뭔가 희생 내지는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한국은 겉으로 뭐 되게 시끄럽고 한데 어쨌거나 자기 얘기는 다 한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여지건 해결이 되건 안 되건 계속 자기 얘기를 하고 그게 어느 순간에는 받아들여져서 뭔가 사회가 바뀌고 해결되는 쪽으로 가죠. 그런 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아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애매한데 뭐 모든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있고 갈등이 있고 분노가 올라올 텐데 그래서 많은 사회에서 이 분노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되게 이슈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뭐 분노, 우울, 불안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문제로 가는 건데 뭐 우리도 그게 이제 심각합니다만은 일본은 일단 이제 사회적으로 그 자기의 개인적인 분노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그러다가 이게 사회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묻지마 범죄 같은 류의 범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일본의 역시 전통 문화라고 그러긴 좀 그런데 이지메가 그 집단의 개인에 대한 분노 표출이거든요. 본질이. 분노의 그 정당성은 이 개인이 우리는 다 지키고 사는 이 집단 내의 규칙 같은 거를 안 지키고 산다. 넌 왜 그러냐. 이게 이지메의 이유가 돼요. 그러면서 그 개인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하고 집요하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막 가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 분노를 표출해 온 것 같습니다. 분노 표출의 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일본이 이제 겉으론 되게 예의 발라요. 근데 이제 돌려까기, 험담. 나랑 있을 때는 나한테 되게 잘 맞춰주고 전혀 나는 이 집단 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어디서 내 욕 되게 많이 하고 그런 얘기가 이제 뭐 유학생들한테서도 많이 들려오고 사시는 분들도 경험이 있으시고 아마 그럴 겁니다. 웬만해서는 알기가 힘든 것이 일본인들의 진심이라고 볼 수 있죠. 혼내와 다테마에라는 표현이 있는데 혼내가 이제 본심입니다. 본음해서 본심이고 다테마에가 이제 앞에 만들어 놓는다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가면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뭐 일본 사람들이 친절하고 잘 웃고 뭐 하는 것이 다테마에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뭐 원래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거는 가족한테도 또는 부부, 연인 사이에서도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의문스럽다거나 뭐 속으로 호박씨 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은 이제 민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내가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근데 일본에는 우리가 이제 뭐 소위 불알 친구, 굉장히 가까운 친구를 얘기하는 이제 그런 식의 친구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의 그 사회학자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일본 젊은 세대들이 그 나카마 지옥에 빠져 있다. 나카마 지옥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나카마가 우리말로 친구라고 번역은 됩니다. 근데 뭐 또래 관심사를 공유하는 집단인데 우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이 안에서 되게 편함을 느끼잖아요. 편하고 얘네들한테 내가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든지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의 친구인데 나카마는 내가 이 안에서 뭔가 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보다 초점이 있습니다. 나카마 일원들도 얘가 우리 집단 내에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제 나카마 지옥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가 높을 것 같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신경을 계속 써야 되니까. 저주 문화가 또 일본에 존재합니다. 얼만큼 보편적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주 사이트도 있고요. 그 일본에 이제 우리들 무당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신데 주술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주 업무 중에 하나가 주 의뢰 내용이 저주라고 하죠. 굉장히 우리랑 다른 거죠. 우리는 무속인들한테 가서 제일 많이 부탁하는 게 언제쯤 제가 잘 될까요?잖아요. 뭘 해야 제가 잘 될까요? 나애가 잘 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안 되게 해주세요 쪽에 초점이 있다는 얘기인데 동양에 좀 일반적으로 존재했긴 했었어요. 뭐 이렇게 뭐 집 인형 만들어가지고 못 받고 그림 그려서 뭐 파내고 뭐 이러는 거.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전문 용어로 양밥 이라고도 하고 저주를 걸면은 그 사람이 그만큼 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또는 이제 그런 거를 의뢰 받아서 해준 무당한테도 신의 벌이 내린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일본에는 이제 그런 인식이 없이 많이 일반적으로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초점이 나한테 있기 때문이겠죠. 제가 안 되길 내가 간절하게 바라고 그러는 시간에 내가 잘 되는 쪽에 노력을 하는 게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쪽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제 많이 그 감정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때리거나 해를 가하지 뒤에서 이렇게 저주를 건다든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뒤에서 하는 일은 별로 안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겉다르고 속다르다가 되게 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본은 겉다르고 속다른 게 디폴트예요. 그래서 나한테 하는 얘기를 속마음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우리에 가까워요.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관시 내에서는 좀 무엇이나 해도 내가 이해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관시가 아닌 경우에는 좀 신경을 안 쓴다고 해야 되나?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나는 신경 안 쓰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날 것으로 거의 우리가 이제 중국 사람들 특히 이제 우리랑 크게 친구도 아니고 관련도 없는 관광객 같은 사람들 볼 때 느끼는 게 눈치를 너무 안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신경을 안 쓰는 많이 있는데요. 일단 사람들의 마음을 규정한다? 이런 게 제일 일단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 나라 말로 된 그 나라 사람들만 그 나라의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 독일의 또 샤덴프로이데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좀 많이 알려진 표현이긴 한데 누군가가 잘 못됐을 때 막 기쁜 거예요. 한국어로도 있지 않나요? 뭐 쌤통 정도가 제일 가까울 것 같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의 반대가 되겠죠. 사돈이 주식이 폭락해서 내가 좋은 거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게 뭔가 독일 문화에서는 뭐 개념화가 됐다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이유가 독일에는 있었겠구나. 그런 게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죠. 당연히 저는 한국입니다. 우리가 욕 대사전이 있을 정도로 물론 이제 국가에서 편찬한 건 아닌데 대사전이 있을 정도고 또 현대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욕이 개발되고 네. 조합되고 엄청나게 이 욕의 스펙트럼이 넓은데 굉장히 흥미롭죠. 또 지금 뭐 한류 열풍을 타고 세계인들이 한국 욕을 배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 외국인들의 한국 욕에 대한 그 반응들을 제가 좀 봤는데 뭐 영어권에서 이제 F가 들어가는 그런 걸 쓸 때보다 C라고 할 때 훨씬 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뭐 이런 더 찰지다 약간 표현이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계인들의 표현을 넓히는데 이바지하는 것이 아닌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